오늘은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방승재 팀장, 기성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출연이신데 하필 첫 출연하는 날 시장이 급락해서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샘표입니다. 저희가 대도 가격 상승 때문에 샘표를 이전에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제는 식용유를 인당 한 개만 판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식용유를. 그런 상황인데 샘표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OX로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고 기성화 대표님은 오라고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대두값이 오른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못 팔아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식용유 이렇게 한 개밖에 못 사게 하니까 더 사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시죠? 아직 추석 때 받은 식용유 남아 있는데 네. 괜히 한두 개씩 더 사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를 우크라이나에서 수확 시기를 놓쳤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식용유 재고가 급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해바라기 씨유의 75%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식용유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자국을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파묘 원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에 대한 수출을 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샘표라든지 샘표 식품, 식음료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가 현재 세계 최대 파묘 수출국이자 또 소비도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샘표가 시세 분출이 있었고 지금은 잠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샘표의 실적을 봤을 때 매출도 전년 대비 9.3% 증가를 했고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46.7%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들이 이 R&D 쪽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단순하게 간장 기업에서 조금 벗어나서 R&D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조금 제고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연두라는 음식 에센스라든지 다른 소스류들, 커리 파우치 등 소스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은 받고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이 곡물주가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지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식품주를 하나 사고 싶은데 하면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방승재 실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성향인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샘표를 왜 X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 주가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정부에서 23일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28일부터 파묘 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보니 이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좀 눈에 확인이 좀 됐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길 전쟁 이슈나 그리고 파묘 수출에 대한 이슈 해소 뉴스가 나올 경우에 그 하락의 깊이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판단돼서 추천을 X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다시 또 만약에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러우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런 관련 뉴스가 나올 때 갑작스럽게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하자. 네, 맞습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화장품의 양대 산맥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었는데 LG생활건강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커서인지 오늘 어닝쇼크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오늘 손실을 감안하고 매도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LG생활건강, X 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네. 1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빠질 거를 우려해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만 원 정도 주가를 자랑을 했는데 지금 사실 7만 원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우량주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무래도 매출 비율 자체가 중국으로 많이 중국이 좀 크다 보니까 중국의 봉쇄 조치에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께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뉴스 소식을 좀 보면 봉쇄 조치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50%나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조금씩 담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선 X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50% 손실에 이런 분들에게는 매도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도 중장기적으로 버텨봅시다라고 하겠지만 산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 그래서 X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이렇게 급격히 주가가 바뀔 줄 몰랐어요. 그렇죠. YG엔터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SM, JYP 다 밀리고 있는데 YG엔터의 보석하면 언제쯤 빛이 날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다행히 빛이 날 거다라는 데 입장이 네. 동의가 됐어요.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입니까? 네, 저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저씨 팬으로서 콘서트가 재개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 7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사실 22.4% 그리고 21.4% 각각 하락한 수치라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조금 하회한 수치는 맞습니다. 1분기 아티스트 활동량들이 조금 저조했었고 2분기는 다시 트레저라든지 위너라든지 아이콘의 콘서트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고 음원 유통 부분에서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실적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음반 판매량 98만 장 중에 블랙핑크 로제 그리고 트레저의 판매량이 각각 62만 장 그리고 31만 장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시면 95만 장 중에 80만 장이 트레저가 차지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저연차 아티스트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고 YG 엔터 측에서도 기존의 아티스트들보다는 신규 아티스트들의 실적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분기에는 아이콘과 위너의 활동 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앨범 활동과 투어 그리고 트레저는 4분기에 15만 관객이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콘서트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네. 앞으로 연간으로 알찬 활동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동시효과 구간에 또 옵션 만기를 맞아서 2% 급락, 코스닥은 4%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압축을 해볼까? 안 사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저 현금 없어요. 시장 불안해하면 안 사셔도 되지만 두 분에게 산다면 어떤 종목에 어떤 키워드를 보는 게 좋을지 여쭤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CITS 그리고 국내 유일 순수 리츠사라고 했는데요. 생소한 키워드 종목으로 바로 바꿔볼까요? SK텔레콤과 ESR 캔달 스퀘어리츠. 이러신 분이셨구나.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제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종목입니다. 뭔지 공개해 주세요. 사실 이제 리츠사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꼽히긴 하는데 제가 왜 리츠사를 좀 가져왔냐면 다른 리츠사들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투자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리츠사는 인플레이션기에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좀 해지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캔들스퀘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중심의 도시명 물류센터를 100% 보유한 국내 유일 순수 리츠 회사입니다. 이 리츠 회사는 개발부터 운영 그리고 매각까지 모두 캔들스퀘어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보장이 좀 되고 그리고 캔들스퀘어 자산 운용이 이제 개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완공한 자산을 매입 자사에 편입하는 전략으로 외형을 좀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대형 연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자본력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요. 지금 차트상에서는 살짝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조금 담아봐도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명을 갖고 오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7,2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6,300원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는 특징
특징이 이 리츠사에 있다라고 꼽아주셨고 이번에는 어려운 키워드, 조금 생소한 키워드였지만 종목명은 익숙합니다. SK텔레콤. 오늘 제가 했던 방송에 나온 모든 종목 중에서 사고 싶은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KT와 SK텔레콤인데 네. 좀 통하셨네요. 네, 안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사 쪽으로 수급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 최근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CITS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통신 3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해서 주행 중인 차량의 주변 교통 정보 그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기술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사업에 SK텔레콤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사업을 정책적으로 영위를 하고 이 기술들을 민간에 제공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믿을 게 사실 실적뿐입니다.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 분할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750억 원 규모가 분기에 반영이 끝났고 5G 보조금도 상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회계상 마케팅 비용 절감 흐름이 재무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 개선이 나아질 것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불어서 IPTV까지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비용적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과거 분할 이후에 통신업 매출 비중이 96%대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통신업의 경우에는 비통신 관련 사업들이죠.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한 종목들에 다양하게 현재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전방 산업이 개선이 될 때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으로 보시면 인수위에서 5G 그리고 6G 관련 정책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힌 것들이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5G망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5G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6G 관련한 정책적인 지원들도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통신업종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경기 방어적인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 투자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배당으로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밴드 설정을 해서 57,800원부터 59,800원까지 네.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 63,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56,000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감에 산다로 종목을 전해드렸지만 마감에 안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양시장 현재 구간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 시장이 좀 밀리고 하락하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정말 하루치의 낙폭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힘든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곡소리가 났던 하루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코인 시장에서 급락, 특히 루나가 급락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채팅방이 뜨거웠었는데 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요. 또 오늘 코인 관련주들도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무려 두 자릿수 급락이죠. 13.58% 밀린 6,300원의 종가를 형성시켰고요. 이외에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주들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커지고 또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매도를 하다 보니 지수가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1.64%,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0.8%, 0.9% 하락했는데 2,549.85포인트로 연중 최저점을 또 한 번 깨는 모습이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은 3.78%, 오늘 장중 저점이 거의 종가 수준이었습니다. 833.58포인트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이 시장에도 사긴 했지만 매수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장에 반대 매매를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개인은 3,10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대체 언제 돌아올까요? 외국인은 2,000억 원 넘게, 기관은 1,39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아래서 전일 1%대 상승을 유도했던 거는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오늘은 2,449억 원의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도 매도 물량이 조금 컸습니다. 개인만이 3,147억 원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만 봐도 아실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고 그만큼 빨간불을 켠 종목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화학업종이 3.47% 다소 크게 밀렸고요. 여기에 건설업종도 2.8%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건자재 관련해서 비용이 좀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몇몇 건설업장의 경우에는 스톱이 된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닥은 성장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6%, 업종 지수가 6% 넘게 빠졌어요. 6.84% 하락을 했고요. 인터넷 업종도 4.08%, 제약 업종도 4.03%. 확실히 기대감이 실적보다 더 컸던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두 분을 통해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에 여전히 약세였던 시장이었습니다. 해외 증시의 낙폭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옵션 만기일이 금일이 있고요. 또 부담스러운 원달러 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초반에는 조금 나름 견조하게 버텨주는 듯 싶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폭을 키웠던 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교적 약강보합권에 조금 유지를 해주면서 지수에 더 이상의 하방 압력은 조금 제한을 해주는 움직임으로 보여졌었고 페노션이라든지 H&M 등의 실적 베이스가 확대가 되는 섹터들 그리고 호실적 대비 낙폭 과대를 보여주었던 진단키트 그리고 유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S-오일 관련한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마감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 보였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저도 동감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 1,300원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 않나. 그리고 들어왔을 때부터 손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최근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벌써 25억 달러까지 갔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사실 아무래도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저렴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태국이나 이런 베트남, 필리핀 쪽은 또 수출 가격이 너무 또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지수를 좀 봤을 때 아무래도 계속 개인은 계속 사들이곤 있지만 아무래도 기관과 외인은 계속 매도를 해주면서 사실 섹터가 지금 강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쪽의 매수세가 그나마 조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펄프 이슈가 있었던 최근 종이 목재 이 관련 업종이 좀 매도가 또 강한 모습을 또 보이는 이제 IT나 소프트웨어 쪽은 또 매도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횡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3분기 이후에 공급망 이슈가 조금 해결이 된다라면 순매수로 좀 돌아올 수 있는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질 일은 있는데 그 좋아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1,280원, 1,290원까지 돌파한 원달러 환율.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많이 뺐으며 그 와중에 산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산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S-오일인데요. 현재 최근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제 마진 등이 조금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운송 기업인 GTSOU가 현재 러시아의 방해로 인해서 11월부터는 가스 압축 시설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글로벌 원유 공급이 수급을 계속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확연히 높아진 이익 체력 그리고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S-오일에 유효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계속 견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기에 유형 자산을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대체제가 자리 잡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춘추전국 시대에서 아직까지는 원유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수 종목 상위로 HMM인데요. 1분기 실적도 분기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분기 연속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환율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임비의 대부분을 현재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사실상 16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 지수 그리고 미국발 운임지수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CS-윈드입니다. 1분기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늘어난 3,098억 원은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73% 급감을 하게 되면서 8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에 인수한 포르투갈 법인의 유무형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이고요. 현재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계속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유럽의 풍력 시장에 대한 기조 자체가 네.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윈드 저희가 어제 또 다뤄봤었는데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 상위에 또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봤고 기관 쪽은 어떤 종목을 매도했을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가장 높은 종목은 또 LNF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외국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기술주들의 하락이 이러한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관은 이제 LNF 쪽으로 좀 순매수를 좀 가장 높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순매도 비율이 좀 높은데 사실 저는 이 돈의 금액 이제 흐름만 봤을 경우에는 사실 이들의 목적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엔터 주식들이 약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가장 싸고 그리고 저렴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순매수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엔터주들도 많이 힘듭니다. 리오프닝 기대 속에 먼저 좀 축포로 올렸다가 또 급격히 주가 분위기가 반대된 모습인데 오늘장 정말 곡소리가 많이 났고 사실 그 10개 곡소리 중에 8개는 제가 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저는 가시밭길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사실 소폭 하락은 했지만 전년 대비와 비교해서 하셨을 때는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또 주택 소비에 대한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또 연일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핵전쟁 리스크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산재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은 축소가 되고 변동성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고 이벤트가 있는 섹터 혹은 또 개별 종목으로서 순환매 흐름이 짧게 있었기 때문에 가시밭길로 오늘 시장 평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밭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혹시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아십니까? 네. 그 노래가 생각이 아세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가시밭길 그만큼 힘들다 해주셨고요.
내일장도 우리는 그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까요? 투자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한마디 해주시죠. 내일은 아무래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급을 체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하고서 조금 관망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저도 사실상 CPI가 둔화가 정말 됐지만 그럼에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인플레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같은 장에는 물론 시장이 하락 중이지만 곧 이제 또 상승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마치고 여러분들 그래도 시장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마무리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오늘간에 제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힘없이 방송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을 급히 모셔봤습니다. 힘차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고엔스탑 지금부터 함께합니다.